아무 생각 없이 듣는 방송 새날의 네버엔딩 스토리 169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와, 앵콜킴 캐롤 속에 나왔습니다. 네, 테스 형의 영감을 받아서 만든 노래 산타 형. 네, 산타 형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크리스마스가 왜 이래? 네. 원래 세상이 왜 이래였잖아요. 나훈아 선생님은. 저는 이제 딱 한 날을 지정해서 크리스마스가 왜 이러냐라는 노래로 산타 형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또 유튜브에서 검색 한번 해주시고 가끔씩 제 채널에 와가지고 새날 가족분이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애청자 분들이 저를 구독하신 분들이 몇 명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물어볼 거면 산타 형이 아니라 예수 형이라고 해야 되지 않아요? 예수 형 크리스마스가 왜 그 이래? 형은 좀 어려운 형이래 가지고 어려운 형이 예의가 발라. 네, 어렵고 그 전에 한 단계 거쳐서 가요. 산타 형이 조금 만만하거든요. 네, 알았어요. 늘 맨날 웃고, 예? 뭔가 뭐 대화하기도 좋잖아요, 산타 형은. 잘 퍼주고. 그 나이도 있으시고 하니까 뭐가 좀 이렇게 조르기가 좋은데 우리 예수 형은 힘들어. 예. 뭐 예수님한테 형 그러기가 약간 그렇죠. 좀 힘들어요. 그러네요. 예. 말하고 지금, 보니까 어색하긴 하죠. 그럼요, 주종 관계인데 종교적으로는. 자, 그래서 오늘 네버엔딩 스토리 막을 열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우리 비정치 쇼양 방송입니다. 그래서 근데 가끔씩 이게 맹수의 본능들이 가끔씩 나와요. 어쩔 수 없어. 아무리 우리가 그냥 일상적인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자 우리에 갇힌 사자는 결국에는 그런 야수의 본능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정치 얘기가 나오니까. 네, 반갑습니다. 풀을 뜯어먹지 않는다. 예. 네. 자, 함께 진행해 주신 분이 세 분의 게스트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하고 있는 개그맨 김밀힐이고요. 제 옆에는 우리 오사춘기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새날의 샛별 오사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근데 샛별 하기에는 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그래요? 아니 여기 어. 트리가 보이길래 저기에 별을 달면 참 예쁘겠다 그래서 갑자기 샛별에서 이제 샛별이란 쇠별, 새별. 쇠별로 한 거의 1년 다 돼가지 않아요? 1년 훨씬 넘었죠. 예. 1년을 벌써 넘었나요? 예, 넘었습니다. 예. 아, 매우 넘었어요. 1년 반 정도 됐어요. 2년 다 돼갈 거야. 진짜 시간이 내가 네. 빨리 가는구나. 네, 왜냐면 정말 빨리 가는 난 거예요. 오사춘기님한테 한참 왜 출연료 안 들어오나고 걱정하는 때가 엊그제 갔거든요. 근데 벌써 2년이 지났다고요? 야, 시간 이렇게 빨리 가나? 2년은 아니고 네. 제가 이제 그 추석 전전에 왔으니까. 예. 지금 이제 거의- 좀 있으면 이제 구정이 오죠. 네네네네. 그러니까 벌써 네. 시간이 참 오늘 우리가 안 간다 하면서도 진짜 돌아보면 금방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뭐 또 따로 준비해 오신 거 혹시? 예, 뭐 별건 없고 제가 네. 그 주말에 하도 할 일이 없어서 막 그러다가 그 넷플릭스를 봤는데 거기 건축가 결혼이 하더라고요. 있죠. 네. 수지. 예, 깜짝 놀랐어요. 이거 첫사랑 생각 많이 나는 영화인데. 가까이. 납득이 보거나 그러고 정말 오늘 첫사랑 또 소환되나요? 미쳐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보라쇼 오늘 나옵니까 오늘? 나는 혼자 봤어요. 건축가 결혼 부산에서. 근데 예. 저는 이게 심리 스릴러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 포스터만 보고 건축물로 막 사람 때리고 막 거기 무슨 이상한 거 하고 사람 죽고 이런 줄 알았는데 제가 혼자 본 영화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두 개 있는데 하나는 건축가 결혼하고 하나는 타이타닉. 그 외국에서인지 혼자 공부하다가 잠깐 지금 오산충기님 시간 시작한 건가요? 아니요. 그랬어요. 그날 그랬습니다. 듣는데도 벌써부터 역시 그랬어요. 기대됩니다 오늘. 예. 그랬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냥 봤다는 걸로 마무리되는 건가요? 네, 봤다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또 하겠습니다. 이 얘기하면 또 3박 4일. 네. 자, 그 옆에는 우리 마차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네, 마차님 어떻게 근황 어떠세요? 한 일주일 동안. 좋은 일이 있는지 나비 넥타이를 메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넥타이 잘 지난주부터 어울리죠? 계속 나비 넥타이 메고 나오시더라고요. 여러분들한테 엄청 자랑했었던 우리 네. 트램폴린 덤블링 있잖아요. 네. 어저께 해체했습니다. 겨울에 운동도 열심히 해야 돼요. 겨울에는 어. 더더욱. 예. 그래서 일단 해체를 하고 네. 당근마켓에 올릴까 하다가 예. 봄에 다시 꺼내자. 그러니까 일단 한번 유예 있잖아요. 유예. 예? 집행 유예로 잠깐 집행 유예 해주시고 멈춰 주세요. 10일까지 유예. 네. 네, 저의 근황이었습니다. 네. 일단은 그 방방이 지금 잠깐 유예됐다라는 거, 그리고 다이어트는 당분간 안 하기로 마음 먹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우리 마차님이셨고요. 자, 그 옆에는 우리 야수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별일 없는 야수입니다. 네, 내일은요.
아마 별일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내일 근황까지 딴따라라라 일기예보로 치면은 야수의 근황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별일 없었고요. 내일도 별일이 없을 예정입니다. 뭐 이런 건데. 자, 하지만 우리 토크가 들어가면 이분들의 또 근황들이 다 드러나니까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 자, 오늘은 무또 내가 이제 요즘에 옛날 노래를 많이 듣는데 저는 이제 신해철 씨 노래가 너무 좋아요. 겨울하고 잘 맞아. 이 뭔가 날씨가 추울 때. 이 신해철 씨의 노래 옛날 노래들을 다 들으면 너무 아까워요. 네, 너무 진짜 일찍 아까운 갔어요. 뮤지션이고 그래서 다행인 거는 이렇게 그 좋은 뮤지션이 음악을 그래도 그동안 좋은 노래들 많이 남겨가지고 들을 때마다 참 이 뭔가 생각을 하게 되는 그 음악. 신해철 씨 노래에 마차님이 응원하는 거 한번 봐야 되는데. 네? 대학교 때 응원했다고 하잖아요. 아, 그 신해철 씨 노래. 빠빠빠빠빠빠빠빠. 마차님 응원하는 거 한번 봐야 돼. 하는 그거 아니야? 잘합니다. 야, 그거 기대되는데 그 아직도 응원단들 그거 하거든요 그 노래로. 네. 자 그래서 요 얘기 하려다가 그 노래 타고 들어가다 보니까 또 이 김현식 씨의 내 사랑 내 곁에 들으면서 주제가 바로 이게 나왔습니다. 이 물건 내 곁에 사람은 이제 존재하지 않아. 물건. 아 그렇구나. 나와 이게- 함께한 물건들. 이게 어디에 쓰는 물건이고. 예. 뭐 그렇지. 약간 옛날에 그 야한 영화도 그런 것도 있었고. 아, 요즘 야하다고 하니까 그런 건데. 예전에는 그죠. 아, 맞다. 예. 그렇잖아. 어디에 쓰는 물건이고 해가지고 어느 마을에 무슨 물건이 하나 떨어져 갖고 그저 온 안악내들이 그 물건 때문에 아주 소동이 벌어지는 그 그런 에로 영화가 제품이 그 있었어요. 물건이 요즘 우머나이저로 다시 태어났다고. 아 그래요? 아, 그래서 비아그라 있잖아요. 비아그라 네. 중국산이 뭔지 아시죠? 몰라요? 개 섰거라. 그러니까 그 많아요. 그 약간 야한 걸로도 뭐, 예, 예.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요거는 본 토크에서 들어가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를 한번 정해볼까요? 자 최첨단 시스템으로. 자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정하게 컴퓨터에. 오사춘기님이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길이라고 하잖아요. 길이. 자, 길이가 잘 됐네. 제 1번입니다. 저는 3번입니다. 진짜? 네. 이상한데? 제가 3번이에요. 자 거기 국가수에 제가 의뢰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국가수에 의뢰하겠습니다. 두 분 누가 거짓말하고 계신 거죠? 제가 4번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인정하셨습니다. 자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물건 내 곁에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주제를 생각하게 된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뭔가 물건을 살 때 있잖아요. 저는 이제 지금 뭔가 사고 싶은 게 생겼단 말이에요. 살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에 이제 빠진 물건이 뭐냐면 TV. TV가 그래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쓰던 TV도 한 10년 넘었어요. 그 S전자 브랜드 건데. 근데 아무 문제 없이 지금도 잘 나오고요. 그건 우리 어머니 집에서 지금도 보고 있는데 그건 40인치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그 마스크 공자 형한테 받았던 TV가 그 형 끝까지 나한테 아픔을 주네. 뭐 하나 깔끔한 게 없어. 그 TV가 이 사운드가 약간 찢어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마음과 같이. 예, 내 마음이 마음처럼. 찢어져. 그래서 내가 그토록 원하던 그 외국인들의 정확한 발음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라푼젤. 나의 영어 공부에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TV를 한번 바꿔야겠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 집 TV가 이제 55인치더라고요. 55인치예요. 그래서 대충 검색을 해봤더니 이제 대기업에서 나온 거는 한 100만 원대더라고요. 이제는 100만 원대고 예전보다 싼 거죠. 제가 예전에 40인치를 150만 원인가 주고 샀었었는데 예전에도 이것도 혹시 눈탱이 맞은 건가요? 아따 호구 왔는가 하면 이건가요? 자,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그걸 사서 그거는 이제 왜냐면 눈탱이 맞아도 어쩔 수 없는 게 그거는 이제 삼성전자 브랜드 거기서 매장에 산 거기 때문에 예. 나만 맞는 게 아니고 다 맞았을 거예요 그거는. 근데 어쨌든 그거 아직도 잘 쓰고 있는데 이 형한테 받은 게 이제 자꾸 소리가 찢어지다 보니까 뭔가 TV 보는 나의 그 낙이 사라지는 거예요. 신경 쓰이죠. 신경이 쓰여요. 예, 막 그 지저분한 소리가 나오면서 그래서 사야겠다고 이제 알아보다 보니까 이제 대기업 거는 한 100만 원대, 좀 싼 게 100만 원대고 비싼 거는 뭐 200, 300짜리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까지는 아니고 그래서 보니까 중소기업 거는 한 40만 원, 50만 원대에 55인치가 있어요. 근데 저도 몰랐어요. 이제 TV를 제가 지금 쓰는 TV들은 다 10년이 넘은 TV들이라 보니까 몰랐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 뭐라고 무슨 안드로이드 TV라고 그래가지고 아 예. 이런 게 좀 아시는 것 예, 같아서 이게 뭐 유튜브도 바로 되고. 바로 예, 되고 예, 예. 그러니까 뭐 연결 뭐 하고 해서 이제 그게 뭐 안드로이드 TV인데 뭐 40만 원대 나와 예. 있는 게 굉장히 탐은 나는데 한 번도 내가 안 써본 브랜드인 거예요 회사 이름이. 그러니까 그 누가 내가 아는 애가 이 TV를 써봤으면 내가 애한테 좀 얘기를 들어보고 하면 되는데
야 이게 너무 아쉬움이 있는 거서 그럴 때 마차님한테 부탁해야죠. 한번 리뷰를 들어가야 되나 해달라고. 뜨고 물건에 대한 그 총평은 예. 리스트 예. 뽑아가지고 의뢰비 조사 의뢰비가 40만 원 아니에요? 자 분석 의뢰비가 40만 원인데 어쨌든간에 그래서 그거 TV를 제가 야 고민이 되는 거야. 이거 100만 원짜리 정도의 LG나 삼성 거 정도로 하나 살 것이냐 아니면 50만 원대에 50만 원대의 중소기업 브랜드로 할 것이냐. 인지는 똑같아요. 그리고 뭐 대기업 판넬을 썼대 자기네들도. 그러니까 이런 거는 똑같아. 근데 과연 그래서 이런 갈등 속에서 제가 진짜 이런 거를 누가 이거 무조건 이거 해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참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이제 이 주제를 한번 정해 봤는데 혹시 TV 거기 그 오사춘기님은 집에 TV 자주 보세요? TV에서? 예, 저는 야구를 보니까 그러니까 몇 인치? 몰라 인치는 제가 큰 거, 작은 그런 걸 거. 저 몇 년 몇 년 큰거 2년 됐는데 그러면 가장 최신 TV 같은데? 그래요? 이사 올 때 샀으니까 2년 좀 안 됐죠. 양파 벌려서 비슷한. 예, 뭐 비슷한. 그 정도는 큰 거죠. 예. 큰 거네. 그 얼마 주고 사셨어요? 모르겠어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가격 걱정 안 하고 사시기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휘어지는 거 있어요. 휘어진 거 사고 약간 싶은데. 야치로 이렇게 그거 그거 불량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사고 싶었는데. 이제 펴드릴게. 그거 사고 싶었다고요? 네, 사고 근데 우리 삼성 거 쓰고 있는데 저는 그 중에 뭐 아무거나 300 얼마짜리를 샀거든요. 근데 거무튀튀하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 전 TV보다. 이게 더 선명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 느낌에는 거무튀튀한데 그리고 뭐 눈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좀 별로예요. 집이 저는. 너무 커서 그래요. 바꿔요. 아니 이걸 좀 어떻게 뒷면은 하려고 괜찮아. 소리가 버려요. 이상하지. 아, 예. 이리씨 집 앞에다 갖다 버려. 어떻게 하려고. 네. 그러니까 제일 새 거 쓰시는 거. 마차님 TV 보세요 집에서? 근데 저는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TV를 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프로젝터를 샀어요. 괜찮아. 어때요? 벽에다 그냥 쩍 쏘고 한 120인치 정도. 그러니까 이제는 작은 TV를 못 사겠는 거야. 그 가격에. 근데 프로젝트 그 활용 괜찮아요? 활용하는 거. 저는 그 전에도 만족해요? 프로젝터를 썼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동하기 편하고 하니까 그걸 쓸 수밖에 없겠더라고. 한번 그걸로 그렇게 되니까. 인터넷이고 뭐고 영화도 다 그걸로 보시고. 그걸로 넷플릭스도 다 보고요. TV도 보고. 한쪽 벽면에다가 이렇게 싹 세가지고. 그 야수님은 어떻게? 저도 55인치인가 56인치인가. 네. 예, 그거 보고 있어요. 몇 년 됐어요? 한 3년? 다 얼마 안 3-4년? 됐고 내가 전자제품을 오래 쓰는 편이거든요. 네. 생각 보면 다 10년 된 거 위주로 잘 쓰니까.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TV를 이제 요즘에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면서 제가 이제 샀던 것들 중에서 좀 괜찮은 것들이 있어요. 내가 추천 좀 드리려고 여러분들에게 몇 개 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마음에 든 거 물건 산 거 중에서 최고는 복합기. 음. 그 제록스 복합기 있어요. 잉크? 아니요 레이저예요. 레이저? 15만 원대 내가 산 거 같거든요. 예전에 쓴 지가 벌써 한 5년 넘은 것 같은데 이게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이거는 그 흑백으로 샀거든요. 흑백으로 유지비가 굉장히 싸요. 그 토너 갈고 뭐 잉크 가는데 이제 재생 사서 쓰거든요. 10,000원이면 돼요. 맞아. 10,000원이면 돼. 흑백이 짱이야. 흑백이 너무 좋아. 그래서 이거 진짜 대박이다. 이거는 제가 왜냐면 다른 거는 그 카트리지 뭐 이런 거 뭐 비싸요. 비싸요. 예. 그게 프린터 값이 돼요. 결국에는 프린터가 싸갖고 사서 이좀 갈아야겠다 생각해갖고 이제 가려고 가격을 알아보면 프린터를 다시 새로 사는 게 나은 거야. 그래서 거의 그런 게 많은데 이게 컬러로 이렇게 해서 4가지 색이잖아요. 네네네. 검은색하고 노란색 네네네. 뭐 그거 하는데 15만 원 이렇게 들지 않아요? 컬러 그렇죠. 복합기. 보통 정품으로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해갖고 그 아구창 빼고 예, 아구창이란다. 그 아구창. 뭐지? 그거 빼고 다시 집어넣고 아사바리. 15만 원 정도 하던데. 하죠. 근데 프린터 자체도 15만 원 정도 해요. 아 레알? 거의 그래요. 아, 거의 그래요? 그래요. 몇만 원 차이가 안 나.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카트리지 그 유지비가 이게 프린터기가 생각보다 비싼데 그 제록스 복합기 예, 제가 오래 썼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제 검색을 해봐서 지금도 팔고 있나 봤더니 지금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검색이 안 돼. 그러니까 거기 사무용 것만 있고 가족용으로 나온 거 이렇게 복사하고 스캔하고 뭐 이런 거가 이제 안 나와요. 그래서 그때 잘 샀구나. 요거는 제가 정말 지금까지 한 번도 후회를 안 하고 너무 좀 잘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한번 그 제품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제가 쓰는 거 중에 제일 사고 나서 마음에 들었던 게 이제 그거 있었어요. 저기 그 넥밴드 이어폰 알죠? 목에 거는 거. 그 LG에서 나오는 네, 유명한 거. 요즘에는 다 뭐 네. 귀에다가 이렇게 귀에 네. 왼쪽 오른쪽 귀에다 네. 하나씩 끼고 네. 다니시는데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제 그거 없는 분들은 약간 저기 샤워기 같은 거 끼고 다니고 하잖아요. 그 모양 샤워기 모양으로 생긴 거 있잖아요. 그거. 콩나물 모양. 콩나물 예. 모양. 근데 그거를 제가 보니까 저 사지도 않았어. 그건 아예 살 생각도 안 한 게 뭐냐면 너무 단점이 보였어요. 겉으로 뭐, 봐도. 어떤 단점이요? 잊어버리기가 너무 쉬운 거야. 그래서 하나씩만 팔아요, 그걸 또. 어. 예, 잊어버릴까 그러니까 봐. 그럼 줄로 이어야지 이렇게. 한쪽씩 결국에 안 잊어버리려고 결국 줄을 잇는 거야. 그 마스크 결국에는 아, 우리 어렸을 때 그 덩어리 장갑 엄마가 해주면 그 끈달아 주듯이. 그렇죠. 예. 결국에는 이게 뭐야? 결국엔 줄로 다시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LG 거를 예전에는 이제 이거 나오기 전에는 그 LG의 그 넥밴드가 혁신적인 아이템이었거든요. 맞아, 이게. 왜냐면은 목에다가 걸고 댕기고 블루투스랑 연결해 갖고 쓰니까.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긴 한데 좋은 제품이긴 한데 네. 너무 좋다 보니까 네. 지금은 아재들의 제품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나 이게 그 금융 쪽에서 음. 굉장히 바쁘신 분들이 어떤 상징이 돼 버리는 거지. 오래 가잖아요. 배터리가 근데 좋으니까. 맞아요. 배터리가 네. 오래 그 진짜 좋은 얘기신데 네. 배터리가 오래 가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도 이거 쓴 지도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 안 망가져요. 아니 게다가 저는 그게 싫은 게 왜 그러냐 사람이 전화가 오면 핸드폰을 딱 보고 잠시만 이렇게 전화를 받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갑자기 막 말하다가 여보세요. 그렇죠. 뭐 이래요. 네. 막 말을 막 하다 아예 실장님 예 그런데 아 예 어머니 말씀하세요. 뭐 이래요. 어. 저 사람이 그러니까 잠깐 그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3초간. 예. 옛날에는 그거 한쪽 귀에만 끼는 게 있었잖아요. 이렇게 한쪽 귀에만 블루투스. 예, 아, 예, 그 예. 이제 택배 기사님들이 많이 예. 쓰고 다니시고 그다음에 우리 행사장에서 이제 그거 진행 요원들.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써요. 갖고 이제 그 옛날에는 그 고개를 한번 꺾지 않았나요? 이렇게 하다가 뭐 이렇게 해야지 받는 걸로 고개를 아, 그랬어? 흔들어가지고, 그래서 더 불편해 보였었어요. 이게 목 디스트고 오고 그러셨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제가 이 제품을 쓰고 나서 야 이거는 정말 레알 추천해야겠다. 이거 넥밴드 LG 거. 저는 이제 다른 건 써보질 않아가지고 하여튼. 나 그거에 대한 아픈 기억이 있는데 뭐야? 저도 넥뱅이드 그걸 샀었거든요. 네. 갑자기 엄마가 집에 온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급하게 막 이것저것 치우면서 그거 같이 쓰레기통에 버려서 새 건데 같이 버렸어. 아이고야, 아이고야. 엄마가 무슨 사단장이나 되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그 예전에 뭐 그거 하다. 아 핸드폰을 이렇게 더럽게 써 하면서 막 거기 퐁퐁물로 막 닦으시는 어머니. 아니 컴퓨터. 컴퓨터 모니터도 닦아주시고 그 생각나는데 하여튼 그 제품들을 제가 일단 강추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금은 요거는 이제 좀 애매하긴 한데 지금은 이제 그 저기 명동점 유니클로가 이제 문을 닫는다고 하잖아요. 예. 되게 상징적인 곳이거든요. 거기가. 아유 속이다 부려는. 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매장이라고. 아, 거기 진짜? 저 거기 매장 자주 갔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남산을 등산을 하잖아요. 등산을 하고 나서 이렇게 그 목동 쪽, 그 명동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끔씩 걸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가 너무 커고 눈에 확 띄어. 맞아. 왠지 거기를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 마음이 막 충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 제가 많이 안 사고 예전에 이제 처음에 생겼을 때는 엄청 인기가 거기에 많았지. 왜냐면 요거 때문에 한번 제가 기억이 나요. 왜냐면 그 당시에 그 히트텍 맞아. 그 동안에 그 두툼한 내복에서 뭔가 얇은 내복의 상징이었고 히트텍이. 이나영. 네, 이나영 이나영 나오고. 예. 야, 히트텍 입으면 절대 춥지 않잖아요. 근데 절대 따뜻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춥지는 않은데 와, 따뜻하지가 않아요. 정확하다. 절대 네. 따뜻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 그거를 이제 왜냐면 저도 그거가 왜 그 당시에 좋았냐면 지금은 이제 그 당시에는 거기 뭐 유니클로에서밖에 안 만들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딴 데서 많이 만들어요. 맞아. 그렇게 비슷하게 해가지고 SBW에서 만들잖아요. 쌍방울. 다른 데서도 예, 이제 거기. 그 얇은 내복이 예, 약간 예. 트렌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딴 데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건 옛날 얘기니까. 거기서 어쨌든 그걸 처음 제가 왜 그게 좋냐면 예전에 제가 양복이 이 겨울 양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딱 그 봄 가을 양복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호텔 행사 같은 경우 추워도 이제 입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어느 안에서. 날은 너무 추운 때가 있어요. 호텔에 가도. 그래서 그때 이제 안에다가 입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얇으니까. 거기에다가 위에다 정장 입기가 너무 편해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거 가격도 위아래 10,000원씩인가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래갖고 샀던 건데 하여튼 그 제품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제가 오늘 저기 이제 거기 갔다 왔잖아요. 네이버 관련된 무슨 뭐 쇼핑몰 뭐 누가 하신다 그래가지고 저를 이제 쇼핑 호스트로 쓰고 싶다 갖고 이제 미팅을 하고 왔단 말이에요. 했는데 제가 이제 아이디어를 드렸죠. 이제 싹 봤어요. 이제 쇼핑몰에 대해서 쫙 봤더니
이게 조금 뭐냐면 이거야. 너무 똑같은 거예요. 야, 물건 좋습니다, 여러분. 막 먹고 정말 뭐 저렴하게 이 가격에 먹을 수 있나요, 여러분? 정말 꼭 이용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 가격 다시는 안 다 똑같아. 다 이런 거야. 그래서 대표님 이런 걸로 해가지고 후발주자가 어떻게 얘네들을 이깁니까? 김일희 씨 무슨 좋은 아이디어가 있네. 저는 약간 이런 그 부부싸움하는 컨셉으로 가야겠다. 채널에 저희 출연시켜 주세요. 여기 고정으로 내가 고정을 할게요. 그 부부가 나가서 갑자기 막 싸워요. 대판 싸워. 이따 식으로 할 거야. 뭐 사람들이 막 들어올 거 아니 뭐야 이거 막 갑자기 다들 물건 파는데 채널에서 갑자기 부부 싸움이 나오면 들어와 뭐야 TV 이거 갖다 버려 하고 집어 던졌는데 TV가 안 깨져. 왜 안 깨져? 이 제품은 티타늄으로 제조된 제품이었어. 좋아. 괜찮아. 아이디어 괜찮다. 드라마를 본 줄 알았는데 막장 드라마를 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PPL인 거야. 뭐? 이거 말이라고 다 해. 밥소 저 뭐야? 밥도 안 하고 말이야. 당신이 주부야 뭐야? 막 소리 질렀더니 여보 저 자동으로 취사되는 거 몰랐어? 정말? 뭔가 이게 막장 드라마 같은데 알고 봤더니 홈쇼핑을 하고 있었던 새로운 장르에 대한 제가 좀 브리핑을 해드렸더니 굉장히 신선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신선하다. 신선하다 하고 끝이 채택됐습니까? 근데 뭔가 아이디어를 짜오래요. 그래갖고 지금 물건도 하나 뭐 받았는데 이제 그게 뭐 이런 거더라고. 저도 이제 이런 물건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러니까 내가 누가 영어 예를 들어서 베트남 사람하고 저하고 만났어요. 근데 이게 번역기예요. 번역기인데 이 사람이 영어를 해, 베트남 말을 해. 그러면 이걸로 내가 이게 바로 한국말로 들려. 그리고 내가 한국말을 하면 이게 또 번역돼서 베트남어로 나가는 거예요. 요런 번역기래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내가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이제 연구하고 요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번역기를 이제 연구를 괜찮겠다. 그러면 외국인이랑 싸우는 거네요? 외국인이랑 싸워도 괜찮죠. 라푼젤이랑 싸워. 뭐 그런 것도 그럼 되고. 마차님 출연해야겠네. 뭐 그런 것도 되고. 그래서 자 이제 앞으로는 이제 우리 연예인분들도 보니까 이제 개인 쇼핑몰들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 왜냐하면 이제 개인 쇼핑몰들을 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거예요. 일단 제가 왜 제품 같은 거를 솔직히 아까 브랜드도 얘기를 했는데 원래 방송 라디오나 TV에서는 절대 여러분들 이게 할 수가 없는 아이템입니다. 어떤 제품이 좋다 안 좋다라고 콕 집어서 할 수가 없어. TV에서는 광고가 아닌 이상은. 근데 이제 여기서는 왜 그랬냐면은 그냥 제가 오랫동안 써봤기 때문에 한 5년 4년 막 써보고 나서 정말 괜찮은 거. 왜냐면 이제 이 갈등될 때 그 순간이 여러분들이 되게 고민이 많잖아요. 제가 우리 어머니 돌침대 살 때도 고민을 엄청 많이 했잖아요. 왜냐하면 가격이 100만 원에서 막 300만 원, 500만 원대까지 있어요. 근데 야 어떻게 하면 싸고 좋은 걸 살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주변에 뭐 돌침대 사는 사람들 뭐 흔한 것도 아니고 너네 어머니 돌침대 쓰시냐 할 수도 없는 거고 뭐 이렇게 알아보기가 애매해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쇼핑몰 댓글을 본단 말이에요. 댓글을 딱 보면서 이게 별이 많구나, 이 별이 적구나, 뭐 이런 거 이제 계산해 가면서 이제 판단을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감으로 이제 막판에 최종 결정을 하잖아요. 감으로 이걸 사자 하고 사서 이제 집에 와 갖고 설치 다 하고 이제 어머니가 딱 쓰시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는 굉장히 만족스러워 하시는 거야. 야, 되게 괜찮다. 한 60만 원대 한 건데 되게 60만 원대 돌침대인데 어머니가 너무 만족해 하시니까 야, 이런 거라면은 만약에 금전 때문에 부담을 느꼈던 분들도 괜찮을 것 같아. 진입 장벽이 많이 낮춰진 거잖아요. 왜냐하면 돌침대 같은 경우가 보통 다 100만 원 넘어가죠. 100만 원, 150만 원 막 이러다 보니까 해드리고 싶어도 막 뭐 좋은 거 사야 될 텐데 뭐 싼 거 사면 망가질까봐 고민 많으실 텐데 요때 이제 요런 조언을 한번 누가 딱 해줬을 때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그 앵콜킴 앨범을 제작하면서 이번에 그 큰일 하셨죠. 산타형 뮤비를 내가 이제 직접 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아마 그 소개 영상 찍을 거거든요. 제가 산타 인형을 3개를 샀어요. 사가지고 그 대기업에서 빼왔잖아요. 12,000원씩 주고 저기 그 11번가에서 빼오느냐고 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3분을 12,000원씩 3분을 제가 하고 건전지 자주 갈아준다는 조건하에 3분 데려왔는데 제가 이제 이름을 다 져줬어. 대기업에서 빼. 다 져줬어요. 일단은 그 방송 할 건데 조만간 그 한 분은 그거예요. 썰매를 안 끄시고 저는 다 인격화했거든요. 다 이름 져줬어. 산타 인형들한테. 자 여러분 먼저 첫 번째 만나실 분들은 우리 기타리스트. 이분은 다른 산타들은 다 썰매를 타고 다니시는데 이 산타님은 본인의 차로
직접 날랐던 분입니다. 이름 산타페입니다. 띠리리리 뭐 이런 산타페? 거. 산타페. 아 산타. 차로 산타페. 배달하시는 아. 산타페. 그다음에 이분은 산타 생활 잘 하시다가 피아니스트신데 산타들이 하지 말아야 되는 술, 담배, 도박에 손을 대는 바람에 산타계에서 제명되시고 대신에 음악으로 제2의 삶을 살고 계신 산타락 씨. 산타락 씨. 산타락도 피아노 치고. 네, 마지막 분은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늘 음악 생각밖에 안 하신 분이라고. 그래서 음악만 생각하면 늘 머리가 아프신 산타이레로 씨. 그래가지고 소개해가지고 유튜브 찍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그거예요. 이제 집에 이제 블루 스크린을 설치를 했어요. 그 크로마키 하려고. 크로마키 알죠? 녹색 화면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설치를 해서 거기 앞에서 이제 뮤비 하려고 막 연습을 하고 찍었는데 원래 계획은 이거를 이제 그 산타 인형들하고 나랑 넷이 같이 공연하는 걸로 원래 계획을 했단 말이에요. 산타랑 똑같은 크기로 날 만들어 가지고 합성해 가지고 이걸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크로마키를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조명이 좋아야 돼요. 예. 조명이 안 좋으니까 이게 뒷면이 이상하게 살아나는 거예요. 노이즈. 굉장히 비싼 조명 최소 6개가 필요합니다. 찌글찌글하게. 그죠? 맞아요. 예, 이게 예. 그래서 그래서 그거는 실패를 했어요 이번에. 그냥 초록색 옷을 크로마키 초록색 나도 초록색 이렇게 입으면 네. 얼굴만 얼굴만이라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방법까지 몰랐네. 투명 인간 뭐 이런. 안 영화 그러면은 할 때. 인형을 가까이 두고 이리 씨가 저 뒤에서 찍으면 네. 동시에 움직이면은 재밌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네. 몰라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하면서 이제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제 급하게 이제 찍긴 찍었는데 결국에는 그냥 그 집 한쪽 벽에서 그냥 같이 공연하는 걸로 찍었는데 그러니까 요럴 때도 야 너 요런 거 하려면 요런 거 사면 좋겠다. 또 요런 거 할 때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좀 이렇게 알려주는 뭐가 누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에 저희가 오늘 이 주제를 정하면서 제가 이제 추천하고 싶었던 제품들 한번 추천해 드렸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169의 네스 이 물건 내 곁에. 그래서 제가 저기 요즘에 또 2.5단계 올라가고 이제 체육관이 또 다 닫았어요. 그래서 우리 또 남자로 태어나서 일주일에 3번은 뛰어야 되잖아요. 나는 남자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제 바깥이 너무 추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또 저기 내복 입고 쫄쫄이 입고 뭐 이렇게 그 바깥에 나가는 그 저기 복장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깥에 그 조깅을 하는 복장 중에 비니하고 장갑이 이제 필수거든요. 근데 막 장갑을 이제 찾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 갔지 찾다 보니까 여기 이제 우르르 떨어뜨려 보니까 권투글러브 이렇게 나오고 뭐 저기 뭐냐 붕대 나오고 또 저기는 우르르 하다 보니까 뭐 저기 뭐 옛날 그 옷들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나오다가 이거 여기 뭐 여기에 있나 해서 탁 비닐봉지를 열었는데 수영복 그 저 수경이 정말 오래된 수영복은 삼각입니까 사각입니까? 삼각이죠. 저는 삼각이지, 요즘에는 사각 전공인데. 있고 네. 요즘에 사각 있고 네. 예전에는 이제 삼각인데 거의 정말- 티팬티 수준의 삼각 있잖아요. 정말 남자분들이 그래. 그게 고수일수록 그게 아슬아슬해 얇아. 스몰을 입어요. 스몰. 아 진짜? 네, 어린아이 입는 걸 입어요. 어쩔 수 없는 게 하루 종일 거기 있으면 수영복이 사가요. 그러니까 가장 스킨하고 가장 달라붙는 거에서 옷 입을 때 그 비누칠해서 있거든요. 아, 그냥 그러니까- 입으면 안 들어가요. 그래서 비누칠해서. 아 진짜? 네. 그러니까 그 남자분이 좀 스몰하신 분들만 스몰 입는 거 아니에요? 좀 크신 분들은 빅 입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스몰이나 아니면 미디움 정도 있고 저는 좀 이렇게 근데 하체- 강사라서 작게 입는 거예요. 일반인은 그냥 그러면 자기 사이즈에 맞게 그렇죠. 입는 이제 거죠. 강사들은 그러니까 그 안에 그 우리가 작업복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작업을 하루 종일 입고 있어야 되니까 옷이 맨날 그 유한낙스 그 물에 이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야 이 수영복하고 수영모를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맞아. 수영복은 옛날 수영복은 버려야 되잖아요. 사갔죠 그거. 예, 근데 수영모는 그 저기 이제 강사들도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특히나 이제 그 머리를 항상 쓰다 보면 머리가 죄요. 맞아요. 죄다 보니까 이제 헝겊 수영모를 아, 입는다든가 예, 예. 그 쓴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실리콘 딱 보니까 야 이거 옛날 생각난다. 그러면서 또 불현듯 그렇지 않아도 내가 저기 건축학개론 보고 나온다. 예, 가슴이 나온다, 이렇게 나온다. 그랬는데 옛날에 건축학개론 보니까 옛날에 그 있잖아 진짜 좋아해 그 저기 그
그 이덕하고 임혜진 그 시리즈도 갑자기 생각이 나고 옛날 예, 얄개 시리즈 이승현 나오는 진짜 거. 옛날 이야기. 예, 건축학개론 수지 씨가 그것 때문에 예, 지금까지도 국민 여동생 예. 사랑받는 거예요. 그 영화 한 편이 컸어요. 아 그런데 이제 그걸 보면서 옛날에 갑자기 이거 보니까 수영 강사 하던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좋았지. 예, 제가 이제 그 군대를 갓 제대하고 그때 이제 그 첫사랑이 이제 눈이 첫사랑도 아니죠. 보라 그래서 씨? 예전에 아니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이제 제대하자마자 뭐 합니까 군대 제대하고 맨날 술이나 먹으면 뭐예요.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하러 갔어요. 그래서 그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하고 있는데 오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왔어. 야 웬일이냐 너 여기 있어?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걔가 이제 가드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명할 거 아니죠. 아니 하지 말라고 그래서 가드를 보고 야너 웬일이야 반갑다 야 걔가 나한테 이제 그 서클 후배인데 걔를 고2 때부터 알았어요. 고2 때부터 그러니까 내가 대학생이었을 때 이제 그렇게 돼서 걔는 이제 상명여대를 들어갔어요. 그 당시에 이제 체육과를 이제 들어가고 그러다가 선후배가 돼서 야 나 초코파이도 보내라 해서 군대로 막 뭐도 보내고 그러는 되게 그러니까 되게 좋은 후배예요. 근데 거기 있더라고요. 또 잠깐만 오빠 우리 강사 뽑는데 그러다가 이제 밖에 나가서 점심 먹다가 수영 끝나고 점심 먹다가 이제 그 앞에 문방구에서 이력서 사고 이렇게 이제 바로 쓱싹 쓰고 지하철에서 사진 뻥 찍어갖고 갔더니 너 내일부터 이제 나와 출근해 이렇게 된 우와. 거예요. 이제 제대한 지 3일 만에 이제 수영 강사 곧바로 됐죠. 예, 제대한 지 3일 예, 만에. 3일 계획에도 만에. 없었던 예, 건데 그냥 운동이나 하자. 그런데 군대 40일 뭐 해서 2달 석 달 얼마 널널하게 있어요 병장들이. 주머니에서 손이나 넣고 맨날 그러잖아요. PX 가갖고 뭐나 이제 찝쩍거리고 그러다가 진짜 극한의 직업이에요. 이 수영 강사란 게 극한의 직업의 세계로 뛰어든 거예요. 그 전에는 대학생 때 방학 때 가서 가드를 쓴다든가 아니면 어린애 뭐 저기 있잖아요. 뭐 물개반 이런 거 가르친다든가 이런 게 전부였는데 이제 정말 풀타임 수영 강사가 된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제 수영을 하는데 몇 시에 수영이 시작되냐면 새벽반 6시에 시작이 돼요. 수영장에 5시 20분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새벽 4시 40분에 일어나야 돼. 집에서. 그러면은 5시 반부터 물에 들어가 가지고 하루 그렇죠. 종일 있는 거예요? 5시 반에 이제 레인 치고 뭐 하고 하면 6시부터 7시까지 한 타임. 네. 7시부터 8시까지 한 타임 딱 되고 나서 이제 아침을 먹어요. 그다음부터 9시부터 10시, 10시부터 11시, 11시부터 12시 세 타임이 연장 있어요. 그게 아줌마 반. 그러니까 계속 물 속에 있는 네, 거잖아요. 소위 말하는 주부반. 그다음에 끝나고 나면 이게 점심시간 2시간이거든요. 좀 쉬었다가 이제 유치원 애들이 와요. 그건 원래는 안 맞는데 저같이 이제 막내 강사들이 이제 그걸 해요. 그다음에 이제 붕어반, 물개반 초등학생들이 오고 저녁에 또 이제 7시부터 8시, 8시부터 9시까지 직장인 반이. 9시에 끝나면 레인 치고 다시 뭐 하고 청소하고 시작하면 이제 샤워하고 나면 10시에 나와요. 새벽 진짜 5시 반부터 그냥 집안 잠만 자고 끝이네.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하루 종일이네 물속에. 옷을 벗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옷을 벗고 말이 있어요. 이상해. 예. 하루 종일 팬티만 입고 네.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갈 때 옷을 입고 집에 가면 또 옷을 벗잖아요. 예. 와 2주 하니까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힘들 거 정말 같아요. 아니 원래 다른 분들도 그렇게 빡세요? 원래 그러니까, 몇 시간 그러니까 하고 이게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람이 저도 이제 지금 요즘에 한신 포차 갖고 뭘 하고 있는데 이게 하루 가서 요즘에 이제 그 11시까지 하거든요. 보통 설거지가 하고 나면 다운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인이 백인 그 연변 아줌마는 인이 백여 버렸어. 이제 그거 같이 뭐 군 생활도 그렇고 직장인이란 게 그러잖아요. 일단 그러다가 정말 죽겠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강습료로 얼마를 받았냐면 월급으로 89만 원을 받았어요. 하루에 14시간, 15시간 물 속에 네. 있고. 진짜 와 89만 원을 받았는데 그때 등록금이 한 170만 원, 180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한 2달 정도 일을 하면 얼추 등록금을 나오네. 이제 벌었던 그런 했었는데 그때 이제 갑자기 차인표에 사랑을 그대 품 안에 열풍이 불면서 옛날에 강남에서 있던 이렇게 아니라 이제 전반적인 사회체육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 동네에 수영장이 있고 아 맞다. 차인표 씨가 몸짱이었잖아. 그랬더니 에어로빅도 하고 저기 볼링도 하고 실력 골프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종합적인 컴플렉스로 이렇게 지어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와 정말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2주 하고 나서 나 그만둬야겠다 이러고 있는데 그날도 정말 코피 쏠 정도로 이러고 있는데 막 강습을 했어요. 강습을 하고 있는데
뭐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강사를 되게 오래 한 줄 알아요. 그래서 이건 조심해라, 이건 해라, 하지 마라 이런 게 없고 그냥 강습에 투입이 되니까 막 가르치게 됐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 10시 클래스에 10시부터 11시에 딱 끝나자마자 그 젊은 어머님이 예 선생님 저기 제가 너무 선생님한테 민폐인 것 같아요. 저기 뭐야 저 수영도 너무 못하는데 제가 저기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식사를 한번 대접하죠. 왔다. 이렇게 된 거예요. 왔어. 걸려들었어. 근데 이분이 26살이에요. 그 어머니 반에 그 되게 젊은 세대같이 그러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고 나서 저는 얼마나 순진했겠어요. 밥을 먹자고 그러지. 하는데 네. 네 고맙습니다. 밥 사준다 그러면 네, 그거 좋지. 맨날 그 강사들 예. 먹는 짬밥만 먹다가 그러다가 밥을 딱 먹었는데 그러니까 그 초밥집에 갔거든요.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근데 초밥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이거 너무 비싼데 그냥 회덮밥 먹겠다고 회덮밥을 또 열심히 먹고 수영 얘기를 했어요. 발차기는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뭐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그때가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복귀를 해서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이제 저녁 이제 그 뭐라고 할까 그 7시 반 그 직장인 반이 있어요. 저녁 7시에서 8시, 8시에서 9시 직장인 반에 어떤 예쁜 회원이 선생님 저 식사 같이 하시죠. 딱 그래요. 근데 제가 10시에 끝난다. 10시에 끝나면 너무 늦지 않냐. 그래서 저는 계속 물속에 있으니까 그러더니 자기가 기다리겠다. 어차피 여자들은 이렇게 되게 늦게 걸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기다려서 10시가 넘어서 나갔는데 무슨 밥을 먹어요. 저녁 10시에. 그러다 보니까 맥주와 밥이 이렇게 같이 이제 뭉개진 거죠. 그래서 이제 먹고 나서 하다 보니까 그때 12시까지밖에 영업을 안 했어요. 술집이. 와 진짜 옛날 이야기다. 12시까지밖에 동금.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하시고 이렇게 막 나오고. 사춘기 머리가 왜 이렇게 길어? 가위로 자르고 시더라. 그러더니 뭐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철문을 닫고 이제 영업을 해요. 몰래 이제 안에서. 애지간한 술집이 다 그냥 영업을 문을 닫고 이제 그 뒤로. 타짜에 나오는 것 같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니 그러다 보니까 새벽 1시가 금방 됐어요. 뭐 10시에 만나서 뭐 맥주 한잔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택시 타고 가니까 집에 2시예요. 그럼 잠깐 쉬었다 가야죠. 새벽 2시에 집에 나왔다 들어갔는데 나왔어 타임이 나 걸려들었어. 새벽 아니 왜 그래? 새벽 2시에 갔더니 2시간 반 자고 또 수영장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쉬었다 가야 된다니까. 하다가 그렇게 돼서 이제 뭐 그럼 어떻게 그날을 하루 종일 걷고 계셨던 거예요? 아니지 뭘 하루 벗고 있어. 그러다가 이제 이거 한 달이 이제 결국은 됐어요. 됐더니 이제 그 우리 반에 그 저기 주부반 A반 그 어머님이 저기 저 한 달 끝났는데 둥그렇게 이제 해서 어깨동무하고 한 달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딱 했는데 선생님 저기 끝나고 나서 어디 돼지갈비집으로 오세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예 우리 다 회식한다 이렇게 돼서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갔더니 또 돼지갈비 열심히 먹고 했는데 네 선생님 너무 자연스럽게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더니 봉투를 딱 줘요. 오. 봉투를 해서 돈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돈이래요. 그래서 저 돈을 왜 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의례적으로 했다는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아니 이 돈을 저 월급 받는데 이거 안 주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선생님 왜 그러시냐고 일단 받으시라고 딱 했는데 너무 가슴이 떨리는 거라 돈 봉투를 받으니까 이런 사람이 진짜 공무원 했어야 되는데. 그래갖고 진짜 화장실에 가서 몰래 이렇게 봤더니 15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원들끼리 10,000원씩 거둬서 했겠죠. 큰 거도 그 다음에 89만 원이 월급인데 15만 원이 다음 날 9시 그 B반 어머님이 오늘은 저기 뭐야 식사하기 뭐하니까 저기 옆에 커피숍에서 모이시죠. 그래서 또 커피숍으로 불러요. 나는 이렇게 돈 봉투를 주고 직장인반도 주고 하다 보니까 90만 원인 거예요. 월급에 89만 원인데 돈 봉투가 90만 원이에요. 와. 그 당시에 거의 뭐 얼마야? 200만 원 가까이. 할만하네. 야. 좋다. 근데 그거 모르고 들어간 사람들은 나 같으면 학원비 내고 들어갔는데 또 데모예요. 진짜 그러다가 데모해가지고 뭐 스트라이크 나 강사 나 돈 왜 10,000원을 더 내야 되냐 그래갖고 막 따지고 이러면서 내가 돈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치.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모임을 할 때 이제 의뢰 이제 뭐
약간 스승의 날도 아니고 야, 뭐야? 우리 선생님인데 우리 만 원씩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시작돼 예,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스승의 날이 껴있든가 그런데 이제 선생님 생일이래 그러니까 모인 김에 우리 만 원씩 걷어서 선물해주자로 시작이 돼요. 3월에 내가 들어갔는데 스승의 날이 온 거예요. 그래 이런 거야 이런 케이스로 주는 거지. 봉투가 200만 원이에요. 봉투가 200만 원. 빨가벗은 대박이다. 스승님. 봉투 200만 원에 받다 보니까 200만 원에 상품권 나오지 뭐 나오지 뭐 나오지 꽃은 집에 가져가지도 않아. 인포메이션 아가씨들 주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게 돈이 돈 같지가 않은 거예요. 황금어장이네. 집에 맨날 택시 타고 가고. 와. 일단은 뭐 버스를 잘 안 타려고 하고. 근데 그때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정류장에 서 있는데 그 굉장히 보이시죠? 그 톰보이 스타일의 그 여자애가 삐쩍 말라갖고 선생님 맞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안녕하세요. 옷 입고 있으니까 못 알아봐요. 그랬더니 저 저번에도 이 버스 맞아요. 뭐 잘 못 알아봐. 일상복 입으면 달라 보여, 그죠? 이 맞아, 버스 맞아. 타고 가는 거 봤다고 그러냐고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이가 저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미츠랑 과자 있잖아요. 약간 홈프레이크 같이 생긴 거 그걸 오독오독 먹는데 되게 저 죄송한데 나 하나만 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이제 친해졌어요. 그랬더니 되게 친해져가지고 둘이 이제 버스를 타고 그냥 6정거장 가고 내리고 자기도 솔직히 뭐 체대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야 그러면 너 지금 대학교 들어가면 육수야 육수. 너 육수 가갖고 가갖고 뭐 어디 왜 두드려가지고 구수도 이렇게 하는데 뭐 육수 못해서. 그런 우스갯소리도 하고 그랬는데 그 다음 날 강습에 딱 들어가 있잖아요. 체조를 하는데 강습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화목토반에 어떤 아가씨가 딱 오더니 아가씨라도 죄송한데 회원이 딱 오더니 선생님 저랑 얘기 좀 해요.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 예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왜 여자친구 없다고 하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자친구 없는 건 없다고 그러지. 근데 왜 그러세요? 너무 웃기잖아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버스 탈 때 항상 둘이 같이 가는 거 봤다는 거죠. 1번 여자친구 아니고요. 2번 근데 회원님하고 그거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너무 억울하대요. 뭐가요? 왜 속였냐 이거지. 나 여자친구 없다는 거에서 난 내가 뭘 속였으며 왜 그거 가지고 이 여자가 따지나. 그런데 그렇게 밥을 먹지 말았었어야 돼 처음에. 맞아, 그건 맞아. 밥을 먹으니까 A반하고 먹고 B반하고 C반하고 네, 맞아요, 얼쓰고 맞아요. 화목도 맞아요, 알고 맞아요. 12번 살아도 12번 먹고 죽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밥을 안 먹었으면은 그 봉투도 없잖아요. 아니 그거는 그냥 진짜 주임 형들은 어떻게 하냐면 아니 저 오늘 시간 없으니까 저 인포에다 놓고 가세요 그래요. 을에 돈을 주는 걸로 아는 거예요. 을에 돈을 주는 걸로. 놓고 가세요. 돈 봉투 놓고 가세요. 그러니까 밥도 먹기 싫은 거야 이제. 나 힘드니까. 야, 그래갖고 내가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날 소개시켜준 후배가 오빠 맥주 한잔 하자고. 그래서 오빠 저기 보니 인기 많더라. 막 그래서 야, 근데 수영장이라는 곳이 이런 거냐? 정말 내가 너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야, 월급 받는데 돈 이렇게 받고 너무 막 양심에. 야 이거는 좀 아니지 않냐 그랬더니 왜 회원들아 밥을 먹냐고. 아무도 나한테 그런 얘기를 안 해줬다. 배고파 죽겠는데 밥 사준다. 당연히 먹지. 큰일 난다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절대 먹지 말고 술도 절대 먹지 말고 공식적인 그거 아니면 하지 말아라 그러는 맞아, 거예요. 안 하는 게 맞아. 예, 그래서 그때 이제 깨달았죠. 하지만 때는 늦었지. 이미 먹었어. 이미 먹고 12번 다 먹고 24번 먹고 이미 더럽혀진 예. 몸. 그렇게 되었고 일단은 여름방학 특강까지만 하고 나와야겠다. 나와가지고 내가 그 YMCA가 있거든요. 그 뭐냐, 수영장. 예, 네. 거기가 가장 그래도 소위 말하는 우리끼리 하는 말로 가장 깨끗한 곳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 일하는 또 후배한테 전화를 했죠. 그래서 야, 거기 물이 어떠냐? 그러니까 형 여기는 절대 밥 먹으면 안 되고 뭐 회원들하고 무슨 따로 만나는 것도 없고 사적으로 연락하면 안 되고. 강사들끼리 그냥 회식하는 거, 강사들끼리 워크숍하는 게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그리고 YMCA라서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거기 자리 있냐? 그러니까 형 자리 뭐 빨리 오라고 막 그렇게 돼가지고 여기를 간두고 한 달 정도 쉬고 이제 YMCA를 갔어요. YMCA를 가서 이제 YMCA는 수영뿐만 아니라 강사들한테 많은 걸 시켜요. 체조도 가르치라 그러고 태권도도 가르치라 그러고 캠프도 데리고 가라 그러고 막 그래요. 근데 제가 옛날에 체조를 좀 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너무 좋아하는 거죠 관장이. 야, 너 졸업하면 여기 막 말뚝 박어 임마 이러는 거예요. 그럼 스키 캠프도 가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다가 만능이네. 어린애 반을 맡다가 나보러 성인 반을 이제 맡으라는 거예요. 성인 반, 야, 넌 이제 성인 반 괜찮다. 성인 반 체조? 아니 수영 잘 가르치네. 그랬더니 성인 반 딱 맡으라 그래서 딱 이제 수영복 입고 딱 스몰. 갔더니
강사가 뭐하니 옆에서 형이 아는 저 선배 형이 뭐해 수영 가르치려며 여기는 근데 막대기를 하나 줘요. 오빠 옷 갈아입고 그래. 추리닝을 입고 막대기를 주고 막대기로 수영을 가르치려는 거야. 아니 그 물속에 안 같이 하지 들어가. 말라는 안 들어가. 밖에서 밖에서 막대기를 이렇게 가르치다가 여자가 푹 빠지면 죽겠어요. 막 막대기를 이렇게 낚시하듯이 이렇게 올려주고 내려주고. 나오세요. 다시 그러니까 수영장이 이렇게 깊어지거든요. 이렇게 점점. 그러니까 초보자는 가다가 물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대기를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답답해서 못 가르치겠는 거예요. 거기 YMCA 어디였어요? 지금은 동서남북으로 얘기해 주세요. 동서남북으로? 아 서울에. 서쪽이죠. 예. 그렇게 알겠어요. 돼가지고 정말 이건 못 가르치겠다. 그랬더니 도저히 답답해서 안 되면 이 수트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냐 스킨스쿠버 할 때 입는 수트가 있어요. 그 고무장갑 같이 생긴 거. 이걸 입고 절대 사람들하고 터치를 하지 못하게. 어린 아이는 강사가 수영복을 입고 들어가요. 아니 그 갑옷을 입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중세 시대에 갑옷 입고 하면 그러니까 근데 어른들은 이게 터치를 못하게 하니까 못 가르치겠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수영을 가르치는데 막대기로 가르쳐 막대기로. 그 거기서 문제가 많이 있었으니까 그렇게까지 됐겠죠. 예, 그러겠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답답해서 일단은 못 가르치겠는 거예요. 그 전에는 너무 이제 뭐 물란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어차피 그 헬스장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알려주면서 왜냐면 이제 뭐 터치가 봐요. 우리도 하면서 운동하면서도 보인단 말이에요. 터치가 있어. 그렇죠. 예, 툭툭툭 건들고 뭐 하는 게 있어. 이제 명분은 뭔가 그 묵치 근육을 가르쳐준다고. 풀어준다. 뭐 근육이 생성되는 위치를 확인해준다. 뭐 여러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헬스장은 안 만져도 돼요. 원래 안 만져도 되잖아. 안 거기는 만져도 진짜 말 그대로 돼요. 대화가 되는 장소죠. 근데 원래 그렇게 치면 개그도 만져도 돼요. 호흡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슴에도 힘을 줘 보세요. 이렇게 내면은 뭘 가슴에다 뭐, 힘을 줘? 뭘 모든- 가슴을 만져? 모든 개그하면서. 터치가 가능해. 모든 직업이 근데 안 하고 있는 것뿐이야 우리는. 근데 여러분들이 하여튼 뭐 이거 들어보니까 생각이 나네. 예. 그리고 또 수영을 가르치다 보면 이렇게 막 배영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딱 이렇게 받쳐야 되잖아요. 맞춰야 되죠. 근데 뭐 저병은 괜찮은데 자유형도 이렇게 좀 받쳐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참 그러다 보니까 막대기를 주니까 막대기로 수영을 한 4개월 가르치다가 그거 하다 보니까 옛날에 그 맛이 안 나죠. 못 다니는 거죠. 맞아. 못 가르치겠더라고. 그래서 여기는 너무 이렇게 뭔가 컨서버티브하다. 그치. 예, 너무 정이 없고. 그래서 이렇게 그만뒀는데 그 예전에 그 물건을 이렇게 정리하다가 조깅하려고 이제 장갑 찾다가 수영복과 수영 그 모자를 보고 옛날 생각이 좀 났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이 보면은 그런 게 생각이 나. 떠오르는 뭐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얘기를 하다 보면 3차까지 가요. 3부까지. 다음 주에 해주세요. 시즌 3까지 가는데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 마차 편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지금 한숨을 쉬고 뭐, 계세요. 심각한 얘기가 뭐 있었어요? 아니요, 자료를 찾아놨는데 지금 없어지고 찾았다. 다시 시작할게요. 자, 이번 주 네버엔딩 스토리 세 번째 마차 편입니다. 이번 주에 이제 내 물건 여기에 이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이런 글을 읽고 되게 나만 그런 걸 느끼는 게 아니구나라고 느낀 게 있었는데 댓글이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차 이야기를 보면 제 차 이야기를 꼭 하게 되는데 21년 무사고로 사연 많은 저의 차. 어쩔 수 없이 새 차를 계약하고 마지막으로 차 나오는 거 보고 오는 길에 너무 고맙다. 그동안 나하고 우리 가족 무사히 운행하고 지켜줘서 고맙다고 밤에 가족 모두 내려와서 술 따라서 바퀴에 뿌려주고 그리고 그 다음날 새 차 영업사원이 가지고 오기로 해서 타던 차는 중고차 상인이 가져가기로 했는데 시동을 걷는데 갑자기 안 걸림. 바로 그 전날까지 아무 이상 없이 탄 건데 혹시나 해서 견인해서 근처 카센터로 가져가 보니 차를 못 살린다고 이야기를 했다. 오히려 저보고 이거 언제 운행 안 된 거냐고 해서 어제까지 탔다고 하니까 희한하네 하고 중얼거리던 카센터 아저씨. 그 차로 새 거 뽑아서 울고 웃고 21년 너무 정들어서 울면서 폐차장 보낸 기억이 있네요. 여담으로
사고 날 뻔한 것도 몇 번이나 그 차가 희한할 정도로 비켜나가서 차 손상 하나 없이 피한 기억도 있었어요. 이런 글이 이제 누가 다 적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댓글이 막 달리는 거예요. 네. 다른 분이 10년 타던 제 차가 그랬어요. 새 차 인수받자마자 주차장에서 시동이 안 걸렸어요. 아. 떠나는 뒷모습 보니 뭉클하고 그간 별탈 없이 아이들과 나의 발이 되어준 것에 너무 감사했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또 다른 아저씨가 댓글을 단 거예요. 저도 작년에 19년 만에 차를 바꾸려고 계획만 세웠는데 맘먹은 날 도시 고속도로에서 차가 완전히 퍼져서 그날 바로 폐차했어요. 저를 버릴 거를 알았나 봐요. 정 떼고 가는 걸 보면 이런 글들이 이제 막 이게 달리는 거예요. 좀 도감되는 게 뭐냐면은 차를 오히려 저도 뭐지 타이어가 왜 이러지 하잖아요. 오히려 그러면 진짜로 어느 날 보면 타이어가 뭔가 훼손이 된다거나 그러니까 그 차에 대해서 좀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될 때 그러면 어떤 부분에 고장이 난다던가 뭐 이게 평상시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걸 내가 뭘 알아보 다른 차를 알아보 차가 질투를 알아봐. 다른 차를 중고차를 알아본다던가 그러면은 차가 가짐 가져 달라고 어디가 아파. 아 진짜로 그런다니까요. 인격체라니까 하나에. 근데 비슷한 거 경험 없어요? 아니 그런 게 어디서 섬세하지가 않아. 차 빨리 이분들은. 버리고 차 빨리 받아. 아 근데 이렇게 오래 타면 예. 그렇게 정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첫 차는 정들어서 첫 차. 그러니까 차. 첫 차? 저는 이제 오토바이를 처음에 샀을 때 첫 차는 누구나 이제 막 중고를 사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저는 운전면허만 있었는데 급하게 오토바이를 사서 타고 다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날 결심이 딱 들어가지고 그 퇴계로에 눈탱이 맞으러 갔죠. 반갑습니다. 눈탱이 씨 오랜만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가 동국댐이십니까? 근데 예, 그때 예. 그래서 나는 그런 줄 거기 모르고 잘 때리죠. 아주 동대문도 잘 때리는데 거기 아주 잘 때려. 거기 무슨 그 동물 파는 데도 있지 않아요? 맞아요. 오, 패션도 맞아요, 있어. 맞아요. 대한극장 그래가지고 있고. 그때는 그런 거를 몰랐으니까 갔어요. 그냥 가서 150만 원에 50cc를 가져온 거야. 아따 호구 왔는가? 그래가지고 이제 가지고 왔는데 이제 다들 한 마디씩 하는 거죠. 뭐 이거 150에 샀다고 이제 다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런 이야기 들으니까 더 성질이다. 그래서 50cc였지만 그게 이제 딱 제 키에도 맞고 내가 쉽게 그냥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였어요. 장거리 뛸 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되게 잘 타고 다녔거든요. 타고 다니면서 내가 막 스티커도 붙이고 나중에는 이거를 도색까지 했었어요. 차 꾸미는 게 있구나. 그래서 예. 이제 너 150에 사서 너 이거 도색까지 할 일이냐 이제 이랬었는데. 죄송한데 제가 오토바이를 몰라서 했는데 50cc가 일반적으로 타고 다니는 그 팩트 베트남 같은 거.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그런 거예요? 그거는 그 말하는? 베트남 비하고 아니 아니, 베트남에서 아니. 많이 타고 다녀요. 예. 다 타고 다니는 제일 작은 국민- 거죠. 국민 제일 작은 오토바이, 거. 오토바이 그거예요. 네. 배달용하고 막 이런 거. 배달하는 마트 거. 배달용. 텍트 옛날 오케이. 유명 그 사이즈. 근데 이제 제가 산 거는 야마하 거였어요. 일단 그래서 이제 또 일제라고 눈탱이 친 거지 그때는 또. 그러네. 좀 오래 전이니까. 건너온골에서 비쌉니다. 그렇죠. 좀싼 거 비싼 튼튼합니다. 거 이용하시든가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자존심 때문에 약간 좀더 그리고 비싼 걸 하게 이제 되잖아요. 거기서 막 구경했는데 그냥 가면은 네. 그냥 못 가게 하잖아요. 거기 좀 분위기 약간 못 가게. 그래서 아따 동사 손님 그냥 가신단다. 어깨 같은 동사들이 둘이 와가지고 아니 뭐, 그래서 진짜 너무 바보같이 딱 간 첫 집에서 그 오토바이를 산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격 비교 이런 것도 전혀 없고. 그래서 이제 막 도색까지 하고 막 내가 그 오토바이에 되게 애착이 있었나 봐. 나도 모르게. 그랬는데 나중에 그 오토바이를 친구한테 팔았어요. 팔면서 이거를 지방에 있는 친구한테 팔았기 때문에 오토바이는 화물 배송이 됩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주니까 또 내가 기름을 가득 채워가지고 보내면서 그 오토바이를 딱 그 차에다 넣었는데 진짜 기분 이상한 거예요. 진짜 되게 슬프더라고. 그래서 마지막 사진을 한번 찍었었거든요. 그런 기억이 났었는데 이 글을 딱 보니까 진짜 이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럴 것 같아요. 오토바이는 그냥 그렇게 보냈거든요. 근데 가만히 이 글을 보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정말 이러니까 다음부터 이러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했던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집에 대한 거예요. 내가 이 집에서 더 이상 못 살겠다. 근데 진짜 이사 가야겠다. 너무 짜증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내가 그건 인지하기 전이에요. 그 다음 날부터 집에 들어오는 되게 기분이 이상한 거야. 기분이 나빠. 일단 나쁘고 집에서 뭔가 보수할 게 생기는 거예요.
아까 아까 그게 있다니까. 얘기한 자고 것처럼 한다니까요. 김일희 씨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래서 근데 그거를 처음에 그렇게 느끼고 나서 그때는 처음 집에서는 이사를 했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근데 두 번째 갔을 때 그 집에서는 이사를 계속 가고 싶은데 못 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가고 싶다 집을 계속 알아보는데 못 가고 하면서 그때 내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사를 가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진짜 막 집이 싫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집에서 그런 기운을 느끼는 거야. 근데 그때는 내가 뭐 점쟁이 찾아갈 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심지어 나는 내가 그런 거를 느끼는데 굉장히 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그게 나한테 느껴진 거야. 깨달음이 온 거야. 그래서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어느 날 들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이 집에서 나갈 때까지 내 집을 되게 사랑해줘야지라는 생각을 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되게 마음이 편해지긴 했는데 최근에 제가 다시 이사를 했잖아요. 이번에 여기 이사를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하면서 그 앞에 두 번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뭐 어떤 작은 부분에서 마음이 안 들어도 나 이사 와서 너무 좋다. 막 이런 마음을 가져주니까 오히려 더 좋아지는 그게 이제 생기는 거야. 귀신도 아마 그랬을 귀신도 마차님한테 귀신 한 얘기가 이걸 거야. 나 호구 왔는가? 그래서 내가 이 이야기를 이사를 가려고 할 때 내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기간 사이에 이사를 맨날 다니는 건 아니니까 이 기간이 길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점쟁이 전보 쓰는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봤어. 내가 이런 거를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랬더니 야 그거는 네가 원래는 자기들은 그런 이야기를 집안에서 하지 않는다는 거야. 나 그 얘기를 듣고 그래요? 이렇게 물어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나처럼 둔한 애도 그걸 느낄 정도였으면 왜 그러는지 알겠지라고 나한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집에 귀신이 있다. 좋은 귀신이라고 하기보다는 왜 한다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신과 함께에서도 보면은 그게 나오잖아요. 오방신이라고 해가지고 뭐 부엌신, 뭐 쓴신 막 이렇게 있잖아. 근데 있는 것 같아. 무슨 터신 막 이런 것도 있고. 근데 나쁜 이야기를 해서 좋을 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게 있던 없던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나는 아까 그 차 얘기할 때 잠깐 생각나는데 중고차 같은 경우도 누구한테 팔잖아요. 내가 탈 때 멀쩡했는데 팔고 나서 그 사람이 조금 타다가 야 뭐가 이상해 이런 일들이 많더라고 의외로. 그래서 차 사고 나서 막 새 차 뽑으면 고사 지내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보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 약간 뭔가 좀 모르게 좀 그 사람과의 그런 뭔가 그 케미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집이나 이런 이야기를 막 준비를 했었는데 내가 딱 시작하고 나서 아이디어를 줬어. 그 어떤 물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그런 집에 대한 이야기 이제 일단 이사는 했으니까 당분간 이사를 할 생각은 없고 최근에 이제 엄마 이제 병원에서 퇴원하시고 난 다음에 집에 와 계시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살림살이를 엄청 샀어요. 이게 거의 혼수를 다시 하다시피 소파부터 시작해서 다 샀단 말이죠. 나중에 소파 고를 때 저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추천해줄게. 네, 기타 등등을 다 샀는데. 소파는 저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이태리 소파에서부터 충분히 공부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구나. 네, 나도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했는데 최근에 제가 사고 싶어하는 걸 워낙 많았는데 그중에 이제 방송용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뭐가 뭘 있냐면 사셨길래 물고기도 사고 막 그래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뭘 주로 구입해라 하시고요 도대체. 안 가르쳐줘. 요즘 뭐가 있었냐면 밖에 잘 안 나가고 바이러스 막 이런 이야기 많이 하니까 네. 그 우리 이제 다른 방송 쇼핑몰에서도 그걸 봤는데 이렇게 긴 살균 빔이라는 게 있어요. 뭐 10초만 갖다 대면은 싹 다 죽는다. 뭐 침대에 뭐 이렇게 침대 살균 시키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요즘 집에 오는 서비스로 한동안은 이렇게 매트리스를 퉁퉁퉁퉁 쳐가지고 뜨거운 그 수증기로 이렇게 살균시키면서 매트리스 살균 소독해주는 그 서비스를 해주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조금 번거롭긴 해. 남이 와서 누가 막 침대를 해야 되고 막 하니까. 그래서 최근에 제가 본 게 그 UV 살균 빔이에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그래 저걸 사야겠다 이제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그럼 제가 이제 그걸 바로 사는 성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대체 이 카테고리에 이런 제품은 어떻게 파는 걸까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생긴 거냐면 안에 살균 램프를 달고
방망이처럼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침대에서 들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살균을 소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옷장이나 이런 것도 이렇게 지나가야 돼. 근데 이거를 시간을 계산을 해보니까 설명서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은 구간당 25초에서 30초를 지나가야 돼. 그러면 침대를 전체를 하려면 25분에서 30분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거를 들고. 근데 이게 또 무게가 무거워. 그러고 보니까 이걸 할 짓인가. 알고 봤더니 다이어트 기구 아니야? 다이어트 기구? 살이 빠져. 살이 에어컨 빠지고 같이 있어. 이렇게 달아놓는 게 아니라 그걸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어. 근데 그게 한 2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주변에 혹시 이거 산 사람 있나 물어봤어요. 일단 이제 사전 조사를 하기 위해서 누가 샀대. 정변이 샀대. 아하. 근데 정변은 정말 신기하게 내가 살려고 하는 걸 물어보면 다 있어. 좀 더 빠르네. 실행 능력이 좀 더 앞서가는 것 같아요. 이제 거기는 고양이를 3마리를 키우니까 있어야 되잖아요. 이해를 했어. 그 괜찮냐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이거를 자주 써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를 못 하고 있겠는 거야 30분을.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가격이 일단 비쌌어. 이게 이렇게 비쌀 일인가를 생각을 그래서 이제 다른 제품군을 좀 뒤졌죠. 경쟁사 제품을 하다 보니까 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거 그냥 램프만 내가 살까? 왜냐면 램프만 사면 10,000원이면 사거든. UV 램프 그럴 따로 수 있겠네. 파니까. 그래서 처음엔 그랬는데 내가 하다 보니까 내가 또 시작이구나 이러면 안 된다. 왜냐면 그 램프를 사가지고 램프 싹 하면서 마차님이 그 뜨거운 물 마신 걸로 푹 한 번씩 하면서 하면 세탁소 아저씨처럼 하면은 살균 소독 아니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 UV 뭐 울트라바이올렛이라고 하잖아요. 그 예. 보자 빨적이잖아요. 예. 빨간색이 적외선하고 맞아. 예, UV 그러니까 이 라이트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서 이게 중요하지. 그 라이트가 프레임에 뭐가 필요 있어요. 필요한데 이걸 직접 눈으로 보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램프만 있으면 안 되고 그러면 램프를 덮개로 있어야 되니까 그 방망이 같이 생긴 걸 사는 게 맞아요, 사실은. 예. 근데 내가 아니 이거 용접 아저씨들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거 쓰고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선글라스 끼면 되지 않아? 원래 그 태양이 음. 자외선이고 맞아요. 뭐가 적외선 아니야? 그래서 예. UV 적외선이 좋은 거야. 적외선이 좋은 거야. IR 내가 그래서 인프라레드. 봤어. 예. 이 광선이 이렇게 오면은 UVA가 이만큼, B가 이만큼, C가 이만큼이에요. 그래서 UVC 램프를 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UVC 램프만 파는데 이걸 또 내가 만들자니 원래 제가 이런 버릇이 예전에 이제 제품 테스트 하는 것 때문에 인증 받는 데 때문에 쫓아다니면서 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니 만들려면 만들 수 있는데 내가 이걸 만들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현타가 와. 근데 제품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건 사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균을 보면은 황색 포도 상구균, 녹농균, 장구균, 대장균, 칸디다균, 폐렴균, 살모넬라균이 없어진대. 그러니까 이거를 딱 살균을 부엌에다가도 쓸 수 있고 옷방에도 쓸 수 있고 화장실에도 쓸 수 있고 침실에도 쓸 수 있는 거야. 하나 사면. 그래서 이거 괜찮다. 사긴 사야 되겠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뒤에 뽁뽁이 같은 거를 붙여가지고 옷장에다 이렇게 붙이는 것도 있더라고. 근데 그건 또 싸. 근데 보니까 내가 봐서 그 효용이 그렇게 있을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옷장에서만 써야 되고 또 얇아 램프를 또 잘 봐야 돼. 이게 LED인지 UVC인지 봐야 돼. 그만해 사. 그냥 사.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차라리 걸어다니기 앞으로 버스 안 타고 사. 드리는 이유는 이거를 그러니까 계속 스캐닝을 해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세우는 제품을 공항에서 사야겠다. 이렇게 하는 거 같지. 예, 예. 세워두는 제품을 만들거나 사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보니까 그렇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세우는 게 있는 거야. 세워져 있는 게. 그리고 덮개도 다 있어. 그러면 얘를 딱 세워서 침대 위에다 놓고 문을 닫은 다음에 리모컨으로 작동을 시키면 얘가 30분 동안 살균을 하고 나는 30분 이후에 방에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이게 세균 측정기를 업체에서 빌려줘요. 그러면 내가 측정하기 이걸 써보기 전후를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게 정말 세상에 아니 그 세균하고는 끊임없이 우리가 그냥 접촉하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리고 사람 몸무게의 예. 절반이 세균 무게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아는 의사한테 예전에 막 피부가 너무 안 좋아져서 수영 강사할 때 물어봤어요. 수영 강사다. 그러니까 매일 샤워를 하는 거 아니에요? 매 시간 동안. 14시간 동안.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렇게 항문에 있는 좋은 균도 다 없앤다고 예, 하더라고요. 샤워를 많이 하면. 그래서 그럼 균은 계속 필요한 거라고 그럼 하던데. 피부과에서 뭐라 그래요? 그럼 들어가지 말라고 그러지. 그 유한낙스 물에 안 좋죠. 예. 그러니까 너무 깨끗한 것도
충분히 괜찮은 거 같은데. 아니 그래서 저는 놀이터 나가서 흙장난 해야 된다는 주의긴 해요. 그런데 집에 있는 쓸데없는 균을 같이 살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막 얼굴에 뭐가 나는 것 같고 또 막 이런 이걸 보고 나니까 꼭 사야 되니까 막 이런 게 생기는 거지. 기분이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이 온라인에서는 거의 뭐 엑스파일의 스컬리 이상으로 분석력이 대단하신데 예, 일단 오프라인으로만 가면 아따 호구 왔는가. 맨투맨은 약한데 온라인은 최강자거든요. 온라인 최강자인데 나 그래서 사람만 만나면은 진짜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못 사겠어. 그 옛날에 뭐지? 그 싸움을 하는데 말로 싸워요. 이론으로. 왼쪽으로 꺾어서 뒷발차기로 해서 뭐뭐 딱 이거. 끝. 그러니까 이론은 바삭한데 아, 진짜 정말 그래가지고 제가 오프라인에서 물건 사는 거 굉장히 싫어하지만 왜냐면 오프라인은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분위기가 알죠? 뭔가 안 사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그러니까. 공포가 엄습해 와. 나 또 거기에 바로 수긍하게 돼. 이런 사람 유학원 오잖아. 네. 소련 미국 간다고 와서 어느 날 러시아에 가 있는 거 러시아 말 배우고 있어. 어느 날 두바이 그러니까. 가고 아랍 말 배우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많이 알아도 문제예요. 적당히 해야 돼. 그래서 결론은 제가 샀어요. 샀어요. 예! 2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세워두는 거. 빠바바바바바바바바. 세워두는 거를 사기까지 저도 이제 처음에 이거를 내가 어떻게 쓸 수 있는지를 쓸 것인가를 상상을 꼭 해보시라. 와 우리 그 청취자 여러분들 샀다 방송 듣다가 마차 샀다 함께 기뻐해 주시고 그럴 것 같아요. 함께 기뻐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 여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그 내 물건 여기에 네버엔딩 스토리 169회 이번 주도 네 번째 시간인데요. 그 이리 씨가 주신 그 주제 중에 그러니까 안 쓰는 물건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좀 정리를 했거든요. 제가 그 원래 인천에서 그 친구랑 같이 살다가 그 친구한테도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가지고 또 이제 그 친구는 또 다른 살림을 차리고 저는 또 제 살림을 따로 차려가지고 이제 서울로 나왔는데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많은 멘트 아니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두 집 살림이 됐죠. 이제 그래서 그때 이제 인천에서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살던 데가 어디였더라? 저 국제도시 청라, 저 청라 국제도시여가지고 거기는 자전거 도로가 정말 기가 차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라뱃길하고 연결돼 예. 있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냥 뭐 식당에 밥 먹으러 나갈 때도 그렇고 뭐 마트에 장 보러 갈 때도 그렇고 그냥 별 생각 없이 자전거 타고 나갔다가 밥 먹고 돌아오면서 조금 한 바퀴 쓱 돌고 오는 그런 그 생활 패턴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버스 타고 뭐 이런 게 예, 아니라 예. 그냥 자전거만 있으면 예. 내가 필요한 거를 다 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예. 교통 환경이네요. 거기가. 굉장히 잘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 아라뱃길까지 나가는 그 코스도 몇 군데가 이제 예쁘게 돼 있는 곳, 조금 재밌게 돼 있는 곳 그런 몇 군데가 있어가지고 주말마다 자전거를 타고 나가고, 그러니까 인천에서 뭐 청담동까지 이렇게 찍고 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울에 딱 옮긴 이후로, 그러니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전거를 타고 주말에 한번 한강에 나가려면 정말 큰 각오를 하고 막 그 횡단보도를 몇 개 건너고 그 차들과의 어떤 그런 목숨 건 신경전을 거쳐야지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전거를 점점 안 타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때는 자전거 타고 이제 부산에서 인천까지 그 국토 종주도 한번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좋아했던 자전거가 서울에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안 타기 시작하니까 2년 동안 한 번도 안 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처음에 이제 그 집주인 아저씨가 제 자전거가 좀 가격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도 이야기해야겠다. 한 100만 원 넘는 거예요? 네. 어. 그러니까 그 자전거 좀 타시는 분들은 딱 알아보잖아요. 브랜드만 봐도. 그래서 이거 좋은 자전거 같은데. 얼마에 사셨어요? 네? 이게 이야기를 할게. 그러니까 아주 그 전 멘트 준비하고 계세요. 멘트 준비하고 있어. 집주인 아저씨가 그걸 그러니까 자기가 봐도 이게 좋은 자전거니까 이제 그 집 앞 입구에 이제 따로 공간을 만들어 줘 가지고 거기에 딱 짱 박아 놓은 거죠. 짱 박아 뒀는데 그 상태에서 한 번도 손을 안 대고 2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요즘도 자전거 열심히 타냐?
그러니까 그 같이 살던 친구가 자전거 열심히 타자 그러니까 그때 자전거가 생각이 난 거예요. 아예 생각에도 아예, 없었구나. 그러니까 그만큼 환경이라는 게 자전거를 한번 딱그 타고 나가는 그 과정이 힘들어지니까 아예 그냥 머릿속에서 지워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 지하철 탈 때도 불편하고 네. 뭐 타고 내렸다가 또 들고. 근데 이제 얼마 지하철 전에 이용도 불편하고. 서울시에서 그 시범 운행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자전거를 평일에도 들고 다닐 수 있게끔. 그러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원래 주말에만 가능했었는데 아 그래 평일도 돼요? 예. 그러니까 그 7호선하고 6호선인가 몇 개 또 몇 개 호선만 이제 그런 그 시범 운영을 한번 했었는데 접이식 자전거는 항상 가능하거든요. 언제든지. 그래서 아 그러면 접이식 자전거를 한번 알아봐야겠다. 한 게 이제 지금도 계속 찾아보고 있는데 그거 알잖아요.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건 비쌉니다. 비싸죠. 근데 그 자전거 브랜드가 브롬톤이라는 아 제가 자전거인데, 행사 오래 했잖아요. 예. 한 3, 4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브롬톤이 가격이 안 내려가는 거야. 한 200만 원. 예, 싼 게 210만 원 정도 하는데 제가 샀던 제가 그 국토종주했던 자전거가 엘파마라는 브랜드예요. 근데 이제 그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아는 브랜드인데 그것도 가격이 상당히 나가거든요. 근데 그게 자전거를 사실 때 그러니까 올해가 2020년이고 내년이 2021년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쯤 2021년형이 나옵니다. 그렇죠. 네, 2021년형은 그러니까 뭐 자이언트 뭐 브랜드의 고급형 모델들은 뭐 싸면은 200만 원, 300만 원, 뭐 비싼 거는 700만 원, 뭐 1,200만 원 이렇게까지 또 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통 한 3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300만 원짜리 자전거가 2020년형으로 나온 거. 그러니까 2019년 말이나 2020년 초에 나왔던 2020년형 모델 있잖아요. 그게 2020년 12월 31일이 딱 넘어가면 100만 원 아래로 떨어져요. 1년 차이가. 예, 이게 중고도 아니야. 중고도 아니고 그냥 새 건데. 재고가 그 왜 그래? 해를 넘어가 버리면 아이고. 가격이 확 떨어지고. 자동차도 그렇잖아요. 자동차인데 원래 단가가 세서 그런데 음. 자동차도 연식 바뀌면 좀 할인해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맞아 오토바이도 그래. 비슷하네. 예. 그래서 제 그 알파마가 엘파마라는 그 자전거가 원래 정가로 샀으면은 한 320만 원 정도 하는 건데 2년 지난 그러니까 2년이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13개월 지나서 딱 산 건데 네. 90만 원에 샀거든요. 와.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2년이 떨어지면 2년이 지나면 가격이 또 더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자전거 성능에 문제가 있는 거냐?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렇지. 다 쇠로 만들어진 거고 더 고무로 만들어진 건데 타이어는 갈면 되고 쇠가 뭐 문제가 생길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자전거를 아직 제가 그 스포츠를 즐기는 것들 중에서는 가장 고가의 장비를 갖고 있는 건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이게 얼마짜리냐고 물어보면은 320만 원이라고. 그러네. 나는 90만 원에 샀죠. 야수님은 우리 아까 홍보 안는 거 한번 하려고 했더니 아니네. 안 통하네. 우리랑 다르네. 아. 우리랑 달라. 그리고 그 가지고 있으면서 쓰지 않는 물건 중에 또 정말 대표적인 게 요가 매트. 아 그거 내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 얘기해 드릴게요. 아니 야수님이 요가 매트 집에 깔아놓고 있는 거 자체가 웃겨. 그걸 접어서 네. 싱크대 밑에 깔아. 그럼 주방 매트가 돼. 아니 그냥 왜 샀어요? 왜 샀어요? 요가 하려고 샀어요? 아니 요가 때문에 산 건 아니고 네. 그 제가 그 역도 클럽을 다닌 적이 있어요. 응. 역도가 너무 매력적으로 보여가지고 네, 매력적이에요. 그러니까 역도를 배우고 싶어서 역도 클럽을 한 몇 달 다닌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역도라는 게 이제 그 원래 스쿼트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스쿼트라는 운동이 굉장히 그러니까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스쿼트를 위해서 사전에 이제 스트레칭을 하는데 스트레칭만 30분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선생님한테 스트레칭을 배우다 보니까 야 이거 몸에 익혀두면 평생 써먹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말 열심히 배웠거든요. 근데 집에서 하려다 보니까 그 바닥이 그러니까 그 역도 클럽에서 했던 거하고 다른 거야. 수정감이 다르죠 예. 바닥이. 그러니까 바닥이 딱딱하니까 집에서 잘 안 해지게 되더라고. 그래서 요가 매트를 큰 걸 샀거든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 역도 클럽이 망해가지고 문을 닫았어. 그 이상하게 또 요가 매트가 있으면 예. 더 내가 더 그 스트레칭이 되는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예. 뭔가 이렇게 말로 해도 되는데. 몸이 더 예, 찢어지는 괜히. 것 같은 예, 그런 예. 느낌이 들죠. 음. 근데 그
역도 클럽이 문을 닫으면서 이제 머릿속에서 기억하는 대로 이제 그 동작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물어볼 사람이 없어지니까 또 이게 습관처럼 안 되는 거 있죠. 역도 클럽을 다닐 때는 역도 클럽 가기 전에 미리 한번 해보고 가서 또 하고 이렇게 열심히 했었는데 그게 또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역도 클럽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 뭐 배드민턴 동호회처럼 그냥 역도를 배우고 싶은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예. 그게 있어요? 예, 있었어요. 괜찮다. 근데 그게 역도라는 스포츠가 진짜 매력적인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장미란 선수나 뭐 다른 그 올림픽에서 보면 뭔가 좀 무식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스포츠 중에 제일 과학적이고 제일 예민한 스포츠예요. 그걸 딱 봤을 때는 그냥 힘으로만 하는 것처럼 예. 보이는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점프력이 그러니까 그 탑이 있어요. 뭐 높이뛰기 선수, 농구 선수, 배구 선수인데 역도가 탑 3 안에 들어요. 점프력이. 이거 아니야? 하도 그 무거운 쇠를 들으니까 이제 그렇죠. 용수철처럼 뛸 때 예. 한 번에 팍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포츠 능력을 측정하는 9가지 기준이 있거든요. 무슨 뭐 심폐지구력, 순발력, 무슨 근지구력, 막 여러 가지 9가지 기준이 있는데 평균치가 가장 높은 게 역도예요. 그 모든 9개의 수치가 가장 높은 게. 근데 되게 대중적인 스포츠는 아니다 보니까 왜냐면 예. 우리가 아는 사람이 그렇죠. 야 주말에 배드민턴 한번 치자 이러고 되는 야 주말에 역도를 한번 할래? 뭔가 좀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아마추어 대회 한번 구경 가보면 진짜 재밌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역도 하면은 굉장히 우락부락한 사람이 올 것 같잖아요. 네. 안 그래요. 근데 특히나 그 여성들이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작고 그냥 연약해 보이는데 그런 사람들이 80kg씩 막 드는 거 보면 엄청 멋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도 이제 한번 역도를 한번 배워보고 싶었는데 그게 또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중적이지가 않으니까 그게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 요가 매트를 이제 그 부엌 매트로 이제 싱크대 앞에 까세요. 싱크대 매트로 사용할 예정이고. 오래전부터 그렇게 쓰고 그러면 있습니다. 저기 뭐야 그 야수님도 그 아마추어 시합 한 번 정도 나가고. 아직 못 나갔어요. 아 그래. 저는 이게 봉하고 이제 20kg 딱 끼우고 이렇게 스쿼트 하다가 60, 끝났어요. 아 그래. 예. 거기서 이제 또 나가면 이제 그 탄산 마그네슘이에요. 탄마라 그래. 탄마. 그거 탄마. 바르는 예, 거. 탄마 그러고서 싸대기를 뭔지 알죠? 화이팅! 하면서 소리 하면서 할 때 딱이 따닥 때리고 하긴 가슴을 막 치고 야 원래 올해가 원래 그 우리가 올림픽 보면서 네. 그렇게 기운을 막 받고 선수들한테 또 막 그렇죠. 받아야 돼. 이 기운을 안 받아서 네. 올해가 더 뭔가 찌뿌둥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그 요가 매트 말고 또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안 쓰는 게 캐틀벨이라고 혹시 알아요? 알죠. 저 얼마 전에 캐틀벨이. 사는데 집에 있어요. 예. 그 호날두의 저 누죠? 효도르가 그 운동 많이 하잖아요. 예, 전신 원래 운동기구. 그 구소련에서 이제 네. 시작된 그 스포츠인데 여자들 귀걸이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이거 그거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된 거. 그거는 그 투포 아니야? 그거는 그 불가리안 백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 예. 이렇게 왔다 갔다 다리 그러니까 사이로 왔다 이렇게 갔다 하는 거. 무거운 추에다가 이렇게 고리 달린 거 있잖아요. 햇살이 예, 많은 예, 고리처럼 예, 생긴 예. 거. 그게 이제 세 개가 있거든요. 8kg, 12kg, 16kg 세 개가 있는데 잠깐 그거 던지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그냥 흔드는 거예요. 흔드는 거. 비가 아, 그걸 이제 비가 이렇게 그 자기 몸 네, 갖고 네, 있는데 그걸 예전에 해서 닌자 많이- 우세신 그 찍을 때 아. 그랬죠. 예. 그래서 그 캐틀벨을 그러니까 처음에 그 역도 클럽 다니다가 역도 클럽이 문을 닫고 이제 혼자서 뭔가 운동을 하고 싶은데 그 역도 클럽에서 배웠던 만큼의 그 운동량이 있잖아요. 그 운동량이 채워지는 게 뭐가 있을까를 막 찾아보다 보니까 캐틀벨이 제일 있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뭔가 이제 역동적이고 그러니까 한그 좁은 공간에서도 맞아요. 뭔가 민감하면서도 역동적이고 전신 많은 운동이고.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어. 막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캐틀벨이다. 그래가지고 캐틀벨 관련된 영상을 쫙 찾아보고 결국에는 뭐라지 그러니까 워크숍 같은 거. 그러니까는 그 캐틀벨 클럽 같은 데가 있거든요. 그 인천에 저분은 혼자 안 배우고 항상 클럽 가서 배우시는 스타일이네. 그러니까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안 다치려면 그렇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쿼트라는 것도 굉장히 우습게 생각하는데 스쿼트도 제대로 안 배우면은 나중에는 분명히 다치게 되거든요. 잠깐 그 캐틀벨 클럽의 남녀 비율이 어떻게 돼요?
거의 반반이에요. 진짜? 예. 그렇게 많아요? 예. 왜냐면은 어. 그게 그 여성분들 그 몸이 정말 예뻐집니다. 해야겠네. 예. 특히나 얼굴은 안 예뻐지나? 그거는 다른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야 되고 아니 근데 퀴즈볼을 하다가 얼굴 때린 다음에 수술하러 하면 돼. 그러면 예뻐질 수 있어요. 아니 난 아하. 마차님이 너무 진지하게 얼굴은 안 예뻐져요. 그런데 나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지금. 근데 그 캐틀벨이나 역도 하시는 분들 보면 여자 회원들 보면 그러니까 그 왜 운동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 다이어트 목적으로 뭐 이렇게 밥도 굶고 뭐 식이요법하고 뭐 PT하고 뭐 하잖아요. 근데 진짜 운동만 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몸무게를 빼는 건 이제 식단이 중요하겠지만 몸무게보다 중요한 게 몸의 그 형태잖아요. 그 몸의 형태를 잡아주는 건 운동 아니고는 못하는 건데 그 캐틀벨이나 역도 하는 사람들 보면 예쁩니다. 하여튼 뒤에서 보면 정말 안 예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제 앞에서 봤을 때는 다 개인의 취향이겠지만 뒤에서는 다 100% 이쁩니다. 그래서 그 캐틀벨 그러니까 이틀짜리 워크숍에 가가지고 그 캐틀벨 자세를 정확하게 배우고 근데 초반에는 열심히 했죠. 열심히 했는데 이것도 이제 일이 바빠지고 내가 이제 하루 빠지고 이틀 빠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저 안에 이제 자전거처럼 친구가 그렇죠. 되겠네 자전거랑. 그래서 이사할 때 이게 있었지. 아 맞다 이게 있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물건들 중에 이거를 버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버린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이제 가장 고민스러운 게 어렸을 때 썼던 일기장 있잖아요. 그걸 왜 버려요? 그러니까 일기장하고 중간에 이제 그 여자친구들한테 주고받았던 편지들. 그러니까 이걸 내가 가지고 있었다는 걸 생각 못 하고 있었는데 이사하다가 한번 이제 눈에 띄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서울에 살다가 인천에 친구랑 같이 집을 얻어서 살림을 하려고 이제 옮기는 과정에서 그 나도 모르게 그런 물건들 있잖아요. 나는 이걸 한 번도 챙긴 적이 없는데 제대로 챙긴 적이 없는데 항상 따라다니는 그런 이상한 물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런 물건 중에 하나인데 인천에 가져갈 때 이제 너무 이렇게 신경 쓰이게 이게 뭔가 딱 눈에 띄니까 이걸 다른 상자에 넣어가지고 그냥 어디다 치워놨어요. 그런데 이제 인천에서 다시 서울로 올 때 다시 이제 그게 이제 눈에 확 띄는 거야. 그래가지고 서울에 와가지고 큰 마음 먹고 한번 딱 펼쳐봤죠. 첫 장에서 소름 돋아가지고 그저 닫았잖아요. 왜? 글자가 다 빨간색이야. 본인이 빨간 걸로 쓴 것도 기억이 안 나는 그러니까 거예요? 내가 빨간색으로 써놓고 내가 빨간색으로 썼다는 거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맞아. 근데 실제로 보니까 소름이 돋는 거야. 일부러 빨간색 쓰지 말라 그래서 쓴다 그랬죠. 네. 그래서 이거를 버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갖고 있는 게 낫지 않아요? 그거 궁금하잖아요. 저도 아직 일기 많이 안. 저도 군대에서 썼던 게 있어요. 일기를 아직 갖고 있어요. 진짜로 군대에서 진짜로 뭐 외우라고 준 거 있잖아요. 외우라고 준 거 이렇게 조그맣게 무슨 뭐 안내 책자 있죠. 거기다가 오늘 조교가 나한테 이런 걸 시켰다. 이게 진짜로 이거가 북한에 넘어가면 대한민국의 모든 훈련 방식이 다 넘어가는 겁니다. 아니 군대에서 이거 난리 나는 거예요. 다 갖고 있어야지 저기 내가 집에. 군인 수첩을 주잖아요. 거기다 메모하라고. 예. 거기다 항상 일기를 쓰잖아요. 예. 근데 거기 꼭 있어. 먹고 싶은 거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먹고 싶은 거 꼭 쓰지 않아요? 저는 근데 야 20개 쓰게 하자 우리끼리 막 그러지 않아요? 원래 처음에 그렇게 네. 쓰다가 있잖아요. 쓰다가 모자른 거야. 그러면은 모자라요? 우리가 이제 네. 암기용으로 준 거 있어요. 네. 그 뭐 군가도 있고 써 있고 거기다가도 다 적는 거야. 조교가 오늘 이걸 시켰다. 밥은 뭐가 나왔다. 그거는 정말 3일째. 개인 차이인가 봐요. 어.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갖고 나왔거든요 군에서.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썼던 일기장하고 편지를 뭔가 버려도 될 것 같은데 막상 버리려고 하니까 잘 이게 몸이 안 네.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아니면 영화처럼 이렇게 탁 어디 공터 같은 데서 난로 펴놓고서는 탁 한 장씩 읽으면서 탁 찢어갖고 딱 난로불에 탁 던지는 거 있잖아요. 멋있게.
그런 거 뭐 괜찮지 멋은 않아요? 별로 없을 것 같아. 아 근데 나도 그런 고민 해본 적 있거든요. 그렇게 막 일기 써고 막 이런 거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다이어리들 이거 사실 내가 죽고 나면 무슨 소용인가 싶더라고요. 그러면은 마차님하고 야수님 둘이 서로 일기장을 바꿔가지고 서로 불 태우세요. 서로 보고 막 웃으면서 서로 웃으면서. 아, 그러니까 이게 네. 제가 방송 이게 끝나기 전에 꼭 네.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 정말 버리기 애매한 물건 진짜 이게 끝판왕인데 묵주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 종교적인 이게 그 물건. 성당을 오래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성당 다니면서 이제 선물 받은 묵주도 있고 제가 세례를 받을 때 그 대부님한테 받았던 묵주, 그러니까 신부님한테 받았던 묵주 이런 것들이 몇 개 있는데 거기다 이제 누나들이 쓰던 묵주 이게 이제 다 이렇게 내가 받아서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엄청 많아. 묵주만 이제 한 7, 8개 정도 있는데 근데 그 묵주가 그냥 그 성물 판매소라고 있는데 그 성당이나 이제 주변에 가면 거기에서 팔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정말 그러니까 귀하게 만들어서 이게 이 손으로 만든 거. 그러니까 그 뭐지 그 신앙심이 깊으신 그 장인들이 정말 귀하게 만들어서 이제 특별하게 선물한 그런 묵주들도 있으니까 그걸 하나하나 이제 이게 어떻게 이렇게 왔다 어떻게 생겼고 이제 누가 쓰던 거라는 걸 아니까 이거 그냥 뭔가 버리기에는 좀 깨름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묵주는 특징이 나무로 만든 거든 하여튼 뭐 옥으로 만든 거든 불에 태운다고 타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나무로 만들었는데요? 그러니까 나무는 타지만 그 나무와 나무를 이어내는 그 금속들은 또 그대로 금속이 있거든요. 있어요 그 예, 안에? 예. 그러니까 금속 체인에다가 이제 나무로 끼우거나 옥으로 끼우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부피 많이 안 차지하니까 어떤 박스 같은 데 잘 놔두면 되지 그래요. 않아요? 뭐하러 버려요? 예. 그래. 뭐 자전거처럼 뭐. 저 네, 옛날에 저기 알았습니다. 안 버리겠습니다. 결- 결정합시다. 저 옛날에 남의 네, 집 안 버릴게요. 그것까지 버리지 마세요. 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남의 다들 집 이렇게 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자전거는 더 예. 당근마까지 올리시고. 저 옛날에 이렇게 남의 집 정리해드릴게요. 철거하러 갔다가 정말 크리스찬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 여자분 알죠? 정말 말이 되게 예쁘게 생겼고 여자분 여자분 와. 이렇게 석고상으로 이렇게 되는데 시퍼러둥하고 핑크색으로 푸르둥하게 예쁜. 예. 그리고 여기 벽에도 예. 걸려 있어요. 그래서 예. 철거하려면 버려야 되잖아. 아, 애매하게. 딱 던졌는데 가장 날 거 아니에요. 네. 목 딱 이러면서 예. 되게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렇지 아무래도 종교적인 뭔가. 예, 그래 아니 철거하러 갔는데 그거 어떻게 그 들고 막 나올 수도 없고. 그때 막 이런 분들 없었어요? 사타라 물러가라. 그래 계실 것 그 마리안지 그분 네. 거 제가 그러면서 되게 아, 찝찝하더라고요. 굉장히 그때. 재밌는 표현이었습니다. 여자분. 그 이렇게 석고상으로 이렇게 놀랍다 하는데. 놀라워. 아니 근데 그거를 나는 그 아니, 파괴하는지는 몰랐네. 정말 그러게. 나 이거 하면 이제 욕 먹을 것 같아. 예. 실명될라 그랬지. 아니 하나님 엄마 그분이 그렇죠. 난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분이 예수님을 낳은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그걸 믿는 거지 성당은. 아니요. 그걸 믿는다, 그런 거 죄송해요. 아니에요. 여기 더 그러니까 나가면 근데 욕 그게 먹으니까. 이제 그 하여튼 뭐 종교적인 얘기인데 네. 성당이든 교회든 다 그건 믿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마리아에서 이제 예수님- 태어난 거는 다 똑같이 끝나고 받아들이는 이야기해 거예요. 끝나고. 예 알겠습니다. 실명 토크 해줄게요. 내가.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 물건 내 곁에라는 주제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아마 추억의 물건도 있었고 뭐 요즘에 뭐 살려고 고민하는 것부터 해서 다양하게 또 한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우리가 무심코 이거 정말 지금은 또 아무것도 아니게 됐는데 한때는 없어서 날렸던 마스크 한번 또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게. 예. 그때만 해도 막 이거 못 구해가지고 막 어딨냐 뭐 가족들끼리도 나 그랬잖아. 친구가 뭐 야 택배 보내줄게 하고 보내줬는데 가벼운 거야. 그래서 구하기 힘든 마스크를 이 친구가 보내줬나 보다 하고 딱 이런 인형이 들어있다. 인형. 난 인형을 왜 보내지? 예전에 이리 씨가 2주간 썼다 그래서 내가 네. 가방에서 꺼내서 이거 맞아. 그때 귀할 때가 예. 그때. 이리 씨가 지금 제가 드렸어요. 이 마스크가 이렇게 또 지금은 또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돌고 돕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또 필요 없던 게 또 언젠가 또 필요 있을 수가 있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자, 어쨌든간에 뭐 내 주변에 있는 물건들, 뭐 사람들 관리 잘 하시고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잘 마무리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은 또 다음 주에 새로운 주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문제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